2차시 수업은 고대 미술의 특징 이해하기입니다. 이 목차를 보면은 이 서양 미술의 그 역사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고요. 고대 시대 미술의 특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학습 목표는요. 서양 미술의 시대별, 양식별 그런 특징을 문화적인 배경과 대표 작품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양 미술의 변천을 보면 2차시 수업에서는 이집트와 그리스 중심으로 수업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고대 미술의 특징인데요. 이집트는 이 파라오를 중심으로 한 절대적인 이런 왕권과 영원 불면성에 의해서 이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남겼죠. 그래서 특히 이런 조각과 벽화에서는 이집트 미술의 특징인 이런 정적인 면과 정면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이집트 미술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이 이집트의 그림들을 보면 몸들은 정면으로 있는데 이 얼굴들은 측면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 시선에 대한 이런 특징이 이 이집트 미술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리엔트 문명입니다. 이집트와 이 서아시아 지방에서 기원전 3200년경부터 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통일할 때까지 약 3000년간 번성했던 문명입니다. 이 오리엔트 문명은요, 관계 농업이 경제활동의 기본이 되었고요. 또 지역에 따라 수공업과 상업이 발달되었습니다. 또 사방으로 뻗은 교통로를 따라 교역도 활발해졌고요.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이런 측량, 천문, 역학 등의 실용적인 기술이 발달되었습니다. 또 이 태양력에서는 이 이집트, 또 태음력에서는 수메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트 문명은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사업으로 이후 그리스 문명과 결합이 되었고요. 헬레니즘 문명을 이룩하였고 이는 유럽의 그리스와 로마 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집트를 알아보는 시간을 보죠. 티그라스와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 수메르 문명이 출현하는 시기에 나일강 유역에서 또 다른 문명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집트 문명입니다. 수단, 에티오피아에서 발원하는 나일강은 매년 우기마다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내려와서요. 강이 범람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물에 잠기는 지역은 물이 빠지고 나면 비옥한 진흙밭처럼 이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노력 없이도 엄청난 곡식을 생산할 수 있는 축복받은 땅이라고도 합니다. 절대 왕권과 자연 숭배, 영원 불멸의 믿음을 바탕으로 했고요. 죽은 자를 위한 미술로 아름다움보다는 미술 작품의 영원성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핑크스, 분묘 내보의 신과 왕의 상, 부조와 벽화 등은 단순하면서도 뚜렷한 양감으로 힘찬 생명력의 표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벽화는 고상한 색채에 비하여 원근법의 표현은 다소 부족합니다. 정면성 등 특징적인 각도와 전형적인 묘사가 되어 있고요. 주인은 종보다는 큰 점을 그렸고 자상의 경우에는 두 손은 무릎 위에 놓고 남성의 피부색이 여성보다 검으며 모든 인물이 어떤 기저선상에 놓입니다. 정확한 부분 묘사와 균형 있는 이런 신체 대비의 기하학적 질서 감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금 이거를 보면 이 몸들은 다 이 정면성을 보고 있죠. 그리고 남성은 피부색이 어때요? 여성보다 진하게 그려져 있죠. 여성은 하얗고 남성은 좀 진해요. 이게 여자, 남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시선은 다 옆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그 남성, 여성의 표현을 이렇게 진하고 엷은 그 남녀 구분을 해서 그림을 그렸고요. 어떤 이 특징적인 이 시선의 이 초점들도 다 이렇게 어떤 특징들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세수 6세의 묘입니다. 벽화인데요. 영혼이 시신으로 돌아와 몸이 부활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죽으면 이 신하들은 다 그냥 생매장이 됩니다. 그 뜻은 내가 죽으면 다시 부활해서 다시 태어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움을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투탕카멘 왕 마스크입니다. 파라오의 마스크에서 신격화된 왕의 권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가장 오래된 신화에 따르면 상류 이집트에 사는 독수리 여신 네크벳과 하류 이집트에 사는 코브라 여신 와젯이 혼돈 속에서 나와 세상을 만들어내고 나일강에 의지하여 사람들을 살아가도록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오늘날 남성상의 상징으로 여겨지지만 고대 이집트인들은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물의 사체를 먹고 사는 독수리는 죽음을 앞둔 동물 머리 위에서 맴돕니다. 이는 반대로 어떤 동물 머리 위에서 독수리가 맴돌면 그 동물은 머지않아 죽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독수리에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예지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죽음을 상징한다면 뱀은 생명을 상징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투탕카멘 이 마스크 왕의 무덤에서 발견된 이 장유형 황금 마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통치하는 왕들은 당연히 세상을 창조한 네크벳과 와젯의 지혜와 예지력을 받아서 사람들을 통치하고자 했고요. 이것은 곧 왕권의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모든 머리 장식에는 이 네크벳과 와젯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의 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 람세스 2세에게 생명을 넣어주는 호루스입니다. 이거는 이집트 벽화 곳곳에서 이 앙크라고 하는 기호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기호예요. 이게 생명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크벳과 와젯 그림에서도 앙크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후대에 등장하는 이 태양신, 이 아톤에서 뻗어나오는 이 방사선 끝에도 언제나 앙크가 달려 있습니다. 이 앙크가 바로 오늘날 화장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기호죠. 여자냐 남자냐 하는 그런 기호를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자는 생명이다. 남자를 상징하는 아이콘은 앙크를 본떠 족보도 없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상 여자들이 가장 높은 지위와 권리를 누렸던 문명이 바로 고대 이집트입니다. 여자들의 행동에 어떠한 제약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이집트를 연구해 보면 이집트인들만큼 명랑하고 쾌활하고 삶을 사랑하는 인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남녀가 완전히 평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조나 조각상을 보면 아내는 남편의 허리를 감싸고 있으며 어린 딸도 아들과 똑같이 애정 어린 관계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알렌 가르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집트에 여러 가지 그 옐로우 컬러들이 있습니다. 이 석항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보통 독소, 비소라고도 하죠. 이거는 이 묘실과 석관 장식의 선호를 했고요. 특히 밀반 묘사에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노랗게 생겼어요. 이 석항이라는 게. 예. 또 이 나폴리 노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독성이 있긴 있대요. 그래서 납과 산화 안티몬을 섞어 불에 구워 만든 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감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석황도 이 벽화를 그릴 때 이런 그 석황으로 이렇게 벽화를 많이 그렸고요. 이 나폴리 노랑은 이 납과 산화 안티몬을 섞어서 불에 구워서 만든 재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물감의 원료라고도 할 수 있죠. 또 미라 노랑도 있습니다. 이집트 미라의 피부를 갈아서 얻은 갈색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약으로 사용되다가 르네상스 19세기까지 해와 재료로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징그럽죠? 이 미라의 피부를 갈아서 옅은 갈색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여러 가지 이 노랑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또 이집트 시대의 특징들을 보면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라미드, 미라 이거는 현세와 내세의 삶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예술적인 영감과 열정을 모두 이런 신과 파라오 왕에게 바친다는 것이죠. 또 이 정면성의 법칙, 위계, 법칙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피루스의 개발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리스 미술입니다. 그리스 미술은 이 서양 문화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화와 균형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이런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각에서는 인체의 운동감, 해부학적 구조, 비례 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너스상이 이 그리스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 밀로의 비너스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비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이 팔등신으로 이루어진 완벽한 비례의 미입니다. 이게 이 그리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집트 미술은 이런 그 약간 그런 태양신, 그런 그 약간 그 주술적인 거에서도 이어지지만 그런 그 현세와 그 후세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의 특징이 있고 그림에도 특징이 있었다면 그리스는 약간 그 비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그리스 시대의 건축 양식을 보면 굉장히 그 기하학적인, 논리적인, 수학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팔등신이라는 게 이 그리스 시대부터 이제 작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미케네인들이 멸망한 후에 그리스 본토에는 이 도리안인과 섬들과 소아시아 서안의 지역에는 이오니아 죄송합니다. 이오니아인 이 두 가지 이 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미케네인들은 이렇게 그 그리스 본토에 사는 도리아인과 섬들과 소아시아 이 서해안 지역에서 사는 이오아니인 이 두 가지 부류로 살고 있었어요. 이들은 넓게 흩어져서 이 소규모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는데요. 이 공동체가 모여서 결국은 독립된 이 도시국가인 이 폴리스로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점점 강대해진 이 폴리스인들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와 이 교육을 통해서 이 지역의 선진 문명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들여서 그리스 문명의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제외한 서구의
다른 사상과 마찬가지로 그리스 미술 또한 서구 미술의 뿌리를 형성한 미술 양식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후에 이런 미술의 역사는 소위 이 고전적이라 일컬어지는 미술 양식과 비고전적이라고 불리는 미술 양식의 대립으로 보아도 무방하고요. 이는 서구 역사에서 등장하는 이런 르네상스와 바로크의 대립,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대립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시대에는 이 옛날에 그런 고전적인 이런 것들에서 또 어떻게 보면 비고전적인 이런 것들이 서로 맞불려서 이런 미술들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 미술은 이 기하학적 양식이 있었습니다. 초기는 기하학적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초기 미술을 기하학적 양식이라고도 합니다. 더 이전 시기의 그리스 예술은 미케네 문명의 예술이나 기하학적 양식 시대 미술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BC 8세기 중반 이후 오리엔트 지방과 교류하면서부터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미술의 영향을 받아서 발전하게 되었다고 앞부분에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초기 미술은 우리가 기하학적 양식, 그래서 기하학적 양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아르카닉 양식이 있습니다. 아르카닉은 그리스어로 시원, 태고 이런 것들을 뜻하면서 아르케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의 그리스 조각은 우리가 흔히 아는 사실적인 그런 그리스 조각의 모습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느낌을 준 이런 양식이 유행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 미술은 사물을 보는 시점이 이전에 왜곡된 방식이 아닌 올바른 방식으로 발전해서 이집트 미술에서 보이는 이런 평면성에서 벗어나 공간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공간감의 획득은 형상이나 인물 등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이것을 그리스 미술의 서술적인 기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미술을 크게 전기, 후기, 헬레니즘이라고 나누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 그리스 미술입니다. 이 시기에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서 미술이 극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술의 서술적인 기능이 태동한 시기이다 하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시적인 신들에 관한 전설이나 신화에 대하여 의심을 품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물의 본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기하학, 자연과학, 철학 등의 학문이 아울러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미술로 이런 도리아식, 신전,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이 파르테논 신전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 미술의 대표적인 양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의 이 프리즈 조각입니다. 이게 신들의 행렬이라고 되어 있죠. 이 니스 클래식 미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어디에 있냐면 이 신전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이 그리스 미술에는. 그래서 이 신전들이 되게 커요. 이 건축에. 그래서 한 부분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조각으로 쫙 이렇게 전시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이렇게 그 주름림, 이 사람들의 이 근육들, 이 섬세함, 실제로 이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떨어져 나가는데요. 이 옷들의 이 차림들을 보세요. 이 주름의 효과나 이
이 표현하는 이 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굉장히 섬세하게 자세하게 이것들이 됐던 이 조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리스 BC 447년에서 432년경에 이 그리스 이 아테네 이 파르테논 신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계속 이제 낡고 오래돼 가지고 이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수선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허처럼 보이는 이 신전은 철저히 수학적이고 기하학적인 계산으로 해서 건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시대에는 이런 건축 기하학적인 이런 수학적인 이것들이 굉장히 비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건축에서 보면 지금 이 기둥이 수학적으로 기하학적으로 계산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기둥이 똑같지가 않아요. 아래가 더 큽니다. 그래야지 탄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보면 엄청나게 큽니다. 사람은 이만한데 이 건물이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시대에 크게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후기 그리스 미술입니다. 페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이 아테네가 패배하여 정치적 번영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술가들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 이런 다양성을 후기 그리스 미술의 특징으로 들 수 있는데요. 대표 작품으로 가날품 기둥에 곡선이 가미된 기둥 머리를 지닌 이오니아 양식으로 건축된 에렉테움 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이 신전 위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로 이렇게 기둥이 이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헬레니즘 미술입니다. 알렉산더 제국가의 미술 양식을 얘기합니다. 이런 소아시아와 인도 국경, 이집트까지 영토 확정을 하였기 때문에 동서방의 문화가 혼합되었고 제국의 유형을 과시하기 위해서 화려하고 아주 강한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이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의 기둥 양식보다 훨씬 더 강하고 화려한 그런 인상의 코린트식 건축 양식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화와 균형보다는 이런 제국의 유형에 걸맞는 강렬한 그런 극적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거칠고 인상적인 효과에 주력을 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권력의 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이런 제국의 그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주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아주 화려하고 좀 이렇게 강한 이미지들을 보여주려고 이런 기존의 건축 양식보다 더 화려하고 좀 인상적인 그런 건축 양식을 지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미술의 이런 조각 작품들을 보면 이렇게 격렬함과 긴장감을 충만되어진 이 라오콘상도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작품으로는 이 사모트라케 섬의 이 니케상, 또 이 밀로의 비누스상을 둘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라오콘상을 보면 이 율동이나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이런 강인함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또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례. 예. 이렇게 해서 지금 그리스 미술의 특징과
좀 앞에 부분에 이 로마 미술에 대한 것들을 알아봤는데 요 두 미술의 특징들을 보면 조금씩 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에 이집트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그리스 고대 미술의 이 정리를 하자면 처음에 이집트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미술, 로마 미술, 그 다음에 그리스 미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그런 뭐 여러 가지 특징적인 것들이 있었고 이런 약간 태양신의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이 로마 미술에서는 조금 더 발전적인 그런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이 그리스 미술에 와서는 이런 건축 양식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2차 시 수업에서는 이 그리스 미술의 이 흐름을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예, 이것으로서 2차 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